이번 영상에서는 지수의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을 지수 부등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2의 x제곱이 8보다 크다. 네, 이런 식으로 생긴 부등식을 지수 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지수 부등식도 지수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을 같게 해서 풀 수 있는 유형, 그리고 AX의 제곱꼴이 반복되는 유형, 또 밑에 미지수가 있는 유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자,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지수 방정식과는 달리 지수 부등식은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밑의 크기에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가 x값이 증가할 때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x값이 증가할 때 감소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 정확하게 한번 적어 볼까요? 밑이 1보다 크다면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같이 증가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이때 자, 두 개의 x를 한번 잡아 볼게요. x1 하나를 여기다 잡고 x2를 여기다 잡아서 x1과 x2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x2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때의 함수값, 요 값은 a의 x1 제곱이고, 이때의 함수값은 a의 x2 제곱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a의 x1 제곱과 a의 x2 제곱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면 a의 x2 제곱이 a의 x1 제곱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밑까지 같이 해서 함수값 전체를 비교했을 때의 부등호 방향과 지수끼리만 비교했을 때의 부등호 방향이 서로 같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 그때는 함수가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감소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죠. 이때 x1, x2 이렇게 두 개의 x값을 잡아서 보면 x1일 때의 함수값은 ax1제곱, x2일 때의 함수값은 ax2제곱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x1과 x2의 대소관계를 보면 x2가 더 크죠. 그리고 a의 x1제곱과 a의 x2제곱의 대소관계를 보면 ax1의 제곱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함수값을 비교한 거의 부등호 방향과 지수인 x값끼리 비교했을 때의 부등호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주의하면서 우리가 부등식 문제를 풀어야겠어요. 이렇게 밑이 1보다 클 때는 함수값끼리 비교했을 때의 부등호 방향과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의 부등호 방향은 같고,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함수값끼리 비교했을 때의 부등호 방향과 지수인 x값끼리 비교했을 때의 부등호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자, 9의 x제곱이 3의 x 더하기 2제곱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9를 3의 제곱으로 바꾸어 주어서 이렇게 밑을 같게 만들어 주어야 되겠어요. 자, 이러면 밑이 3으로 같아졌으니까 네, 지수끼리만 비교해 봅시다. 2x와 x 더하기 2만 비교했을 때 네, 밑이 3이었는데 3은 1보다 크니까 네, 아까 확인했을 때처럼 네, 함수값 전체를 비교했을 때랑 지수를 비교했을 때랑 부등호 방향이 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x값은 2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문제를 보면 네, 이건 2분의 1이고 4분의 1이니까 밑을 2분의 1로 통일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건 2분의 1에 3x-1제곱이고 이거는 2분의 1에 네, 제곱이니까 거기에 2x 더하기 1을 이렇게 곱해 주어야겠죠? 네. 자, 밑이 같아졌습니다. 이제 지수끼리 비교하면 될 텐데요. 네, 밑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함수값끼리 비교했을 때의 부등호 방향과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의 부등호 방향이 네, 반대로 바뀐다라는 걸 잘 유의하면서 네, 3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2x 더하기 1의 부등호 방향을 네, 이렇게 바꾸어서 써주어야 되겠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합시다. 네, 이 다음에는 뭐 부등식 푸는 거 쉽죠? 3x-1이 4x 플러스 2가 되어서 여기는 x가 남고 여기에는 3이 남으니까 마이너스 3인가요? 네, 이항하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경우 네, 이거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 9의 x제곱은 네, 3의 x제곱의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3의 x 더하기 1제곱은 3 곱하기 3의 x제곱이니까 네, 앞에 있던 4와 곱해서 12 곱하기 3의 x제곱이 된다는 거 네,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3의 x제곱의 모양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3 곱하기 9로 인수분해가 되고 네, 둘 다 마이너스니까 네, t가 t-3 곱하기 t-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t는 네, 3하고 9 사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원래 t가 뭐였죠? 네, 3의 x제곱이 t였어요. 그럼 3의 x제곱이 네, 3과 9 사이에 있네요. 자, 그러면 x는 3은 3의 1제곱이고 3은 3의 1제곱이고 네, 9는 3의 제곱이니까 네, x로 바꾸어서 쓰면 3이라서 네,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그래서 여기는 1, 그래서 여기는 2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네, x가 1하고 2 사이 이런 답이 된다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줬기 때문에 t가 항상 0보다 큰 값이 된다는 거, 혹시라도 0보다 작은 값이 나왔을 때는 t가 0보다 큰 값이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수부등식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이 많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주의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어요. 자, 미세 미지수가 있는 경우 자, 방정식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부등식에서는
미세 크기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세의 크기를 우리가 나누어서 만약에 미세 미지수가 들어있다면 미세 크기를 우리가 미세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겠어요. 자, 그럼 미세 범위를 어떻게 나누어 생각할 거냐면 첫 번째, 미시 1보다 클 때, 지금 미세에 x가 들어있어서 선생님이 미시 1보다 클 때를 x가 1보다 클 때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미시 0하고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미시 혹시 1이어도 되니까 네, x가 1일 때. 이렇게 세 개의 범위로 나누어서 부등식을 풀어야겠습니다. 자, 미시 1보다 클 때는 미시 이미 같으니까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겠죠? 네,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으니까 4x 더하기 1이 2x 더하기 5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고 네, 2x고 여기는 4. 그래서 x는 2보다 크다. 자, 우리가 구한 답이 우리가 생각한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일단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만 풀기로 했는데 네, x가 2보다 크다라는 답은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답이어서 네, 범위 안에 잘 들어있어서 요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x가 0하고 1 사이에서는 네, 미시 0하고 1 사이에서는 지수끼리 비교할 때 4x 더하기 1이랑 2x 더하기 5랑 비교할 때 네,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러면 2x가 4보다 작다가 되고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네, 우리가 구한 답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를 비교해 볼 때 네, 우리는 0과 1 사이에서만 구했는데 답은 x가 2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범위 전체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가 1일 때는 네, x에 1을 대입하면 1의 5제곱이 1의 7제곱보다 크다. 부등호가 성립하나요? 1의 5제곱이나 1의 7제곱이나 모두 1이기 때문에 네, 이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x가 1인 거는 네, 답이 될 수가 없네요. 자, 이러면 우리가 구한 답들을 한번 살펴볼 때 이 문제의 답은 네, x가 1보다 클 때에 나온 x가 2보다 크다라는 구간과 네, 여기 x가 0하고 1 사이이다 라는 구간. 네, 이 두 구간이 이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리에 어떤 필름을 한 장 붙일 때마다 빛은 통과하기 전 양의 60%만큼 차단된다고 한다. 유리를 통과한 빛의 양이 처음의 양의 625분의 16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이 필름을 최소 몇 장 붙여야 하는지 구하시오. 자, 어떤 유리에 필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대요. 자, 빛이 여기를 통과할 때마다 네, 60%만큼 차단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맨 처음 통과한 빛의 양이 A라고 할 때, 네, 처음에 온 양은 A라고 할 때, 이 유리를 통과하고 난 후에 빛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네, 60%만큼 차단됐기 때문에 네, 통과하고 남은 것은 A라는 양의 40%만 통과했죠. 40%를 분수로 나타낸다면은 5분의 2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A의 5분의 2만 통과했습니다. 자, 필름이 한 장일 때 5분의 2A만큼 통과할 수 있어요. 필름이 두 장이었다면 5분의 2A의 5분의 2의 제곱만큼 또 5분의 2만큼만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필름을 X장 붙였다면 통과한 빛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네, 5분의 2의 X제곱 A만큼 통과했을 거예요. 네, 통과할 때마다 60%만큼 차단되니까 그 빛의 5분의 2만큼만 남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 할 수 있죠? 네, 이 통과한 빛의 양이 처음 양의 625분의 16 이하래요. 그러면은 625분의 16A만큼 그럼 통과한 양이 이거 양의 이하니까 네, 부등호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25분의 16은 네, 5분의 2의 4제곱이 되고 A 이렇게 될 거고 식을 정리하면 5분의 2의 x제곱 A 이렇게 되겠죠? 네, 양변에 A를 이렇게 같이 약분해주면 네, 5분의 2의 x제곱이 5분의 2의 4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밑이 같아졌으니까 이제 지수끼리만 비교할 수 있죠? 여기에 지수는 x고 여기는 4입니다. 자, 5분의 2는 1보다 작아요. 그럼 지수끼리 비교하면 부등호 방향은 네,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자, 그럼 문제의 뜻에 맞게 이 필름을 최소 몇 장 붙여야 하는지 답을 쓴다면 네, 4장 이상은 붙여야 되겠습니다. 최소 4장은 붙여야 합니다. 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수부등식 생각보다 까다로운데요. 네, 이렇게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0과 1 사이일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바뀔 것인지 이것에 주의해 가면서 부등식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